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의 짜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봅니다.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의미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쪼개면 더 이상 그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는데요.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입니다. 바다를 바와 다로 쪼개면 의미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여야 되고요. 즉, 한 개의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 역시도 시옷, 아, 니은의 운으로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므로 산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다. 주먹밥을 보겠습니다. 주먹밥은 주먹과 밥으로 나뉘지요. 두 개의 형태소가 붙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꽃밭도 마찬가지로 꽃과 밭이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형태소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립가 혼자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는데요.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입니다. 다른 형태소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 바다, 사과, 사람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의존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와는 달리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형태소로 이 의존 형태소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인 예쁘나 조사인 을과 를, 그 다음에 어미인 다 등이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둘째, 의미에 따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있습니다. 하늘, 사과 등 자립 형태소와 그다음에 용언의 어간인 예쁘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 풋과 같은 접사, 꾼과 같은 접사, 을과 를과 같은 조사, 다와 같은 어미가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어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어근이란 이 형태소들이 결합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근과 혼동될 수 있는 개념인 어간을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어근과 항상 짝을 이루어 대응하는 것은 접사인데요. 어근과 접사는 이 단어가 형성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와 달리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먹다의 먹, 잡다의 잡, 예쁘다의 예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간과 대응하는 것은 어미로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용언의 활용,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살펴보면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형태소에서 어근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어근은 먼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 나무, 하나, 모든, 매우, 어머나 등입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어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 자립성이 있는 것이 1번. 그 다음 2번에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 용언의 어간들이죠. 예를 들면 먹다의 먹, 잡다의 잡, 달리다의 달리, 예쁘다의 예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입니다. 어근이 몇 개가 보이시나요? 하와 늘을 따로 떼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 하늘은 이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로 존재해야 됩니다. 즉, 한 개의 어근이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배나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와 나무 이 두 개의 어근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날고기입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라는 뜻인데요. 일단 날과 고기로 나누어지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근은 고기만 어근이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인 고기는 어근이지만 날은 뜻을 더하는 접사로 어근이 아닙니다. 다음 예쁘다입니다. 예쁘다는 예쁘와 다로 분석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인 예쁘가 어근에 해당하죠. 마지막 오가며를 분석해 보면요. 오가며는 오다와 가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오와 가로서 이 두 개가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근이 하나인 것은 하늘과 날고기, 예쁘다이고요. 어근이 두 개인 것은 배나무와 오가며였습니다. 접사의 개념과 종류 중 접사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접사는 어근에 대응하는 개념인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말합니다. 어근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접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꼭 함께 어근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어근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접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어근의 앞에부터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인 접두사가 있습니다. 접두사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날입니다.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의 뜻으로 대표적인 단어로 날고기가 있습니다. 다음,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의미를 더하고 대표적인 단어에는 개살구가 있습니다. 다음, 참은 진짜, 진실하고 올바른의 뜻으로 참사랑에 사용되고요. 짓은 마구 함부로 몹시를 뜻하며 짓 누르다가 있습니다. 마지막 치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으로 대표적인 단어에는 치솟다가 있습니다. 다음 접미사를 보겠습니다.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뒤에부터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말합니다. 접미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뜻을 더하는 접미사의 사례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꾼이 있습니다. 사냥꾼, 사기꾼에 사용되고요. 두 번째, 님이 있습니다. 직위나 신분 등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높임의 의미를 더합니다. 선생님, 고모님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들은 복수의 의미를 더하고요. 나무들, 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다입니다. 답다는 명사 뒤에부터 형용사를 만드는데요. 이제 인간이라는 명사 뒤에 답다를 붙이면 인간답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두 번째 하다는 명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데요. 공부라는 명사 뒤에 하다가 붙으면 동사로 바뀝니다. 세 번째,
거리다는 부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출렁이라는 부사 뒤에 거리다가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마지막 기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달리다라는 동사 뒤에 기가 붙으면 달리기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형태소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어근과 접사가 있는데요.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입니다. 접사는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단어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